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외식 창업 경영. 자, 지난 시간들까지 우리가 외식 산업 창업에 대한 환경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요. 자, 창업 시 고려 사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창업하려는 이유 자체가 무엇인가, 목적 자체가 무엇인가, 네, 이 과정에서 이제 목표 자체는 돈을 버는 데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경영을 잘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돈을 버는 데는 크게 방법론적으로 보면 어떤 게 있냐면은, 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자, 입지나 규모 면에서, 자, 대형으로 해서 다른 데보다 비교 우위의 승점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자, 그러한 형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건강한 신체를 이용해서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 방법. 자, 그렇게 해서 몸을 많이 움직여야 되겠죠, 그죠? 자, 음식 택배업이라든지 배달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자,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특급 상권에 들어간다든지 대형 이제 브랜드 몰을 이제 최고의 브랜드를 지향한다든지.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과 아이디어로 승부해서 이제 좀 더 전문화와 차별화를 통해서 다른 데하고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는, 자, 그러한 이제 뭐라 얘기를 해야 될까? 위험을 줄이고 또 그 다음에 승부를 보는 그러한 업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이제 또 오랜 시간 연구에서 우리가 흔히들 좋아하는 과거 대비해서 이제 덮밥 아시죠? 밥 위에다가 각종 이제 부산물들을 올려서 장어덮밥, 불고기덮밥, 기타 등등. 자, 이런 것도 아이템에서 좀 더 진화해서 새롭게 만든 게 덮죽. 자, 죽에다가 든든한 한 끼가 될 수 있도록 죽위에다가 각종 재료에 부산물들을 올려서 건더기를 올려서 만들어내는 거. 자, 그러한 형태. 자,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자, 그러한 것을 바로 TV 방송이나 기타 등등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외식 같은 경우에는 카피가 쉽잖아요. 그래서 카피를 해서 또 자본 있는 사람은 뭘 해요? 그걸 가지고 프랜차이즈화 해서 막말로 덮죽, 넙죽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 가지고 또 대형으로 뿌리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이제 성장세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이제 오늘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SNS를 통해서 막 지탄을 하죠, 사람들이. 자, 그런 문제들도 이제 생길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각종 그런 아이템들에 대한 뭘 해야 된다? 상표 등록이라든지 특허라든지 그런 부분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약하죠. 자,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렇게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런 부분들도 좀 아셔야 되고. 자, 외식업 자체는 특징이 어떤 특징들이 있다? 시간이 오래 근무를 한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노동에 대해서 좀 체력이 튼튼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가족들의 두 번째, 가족들의 동의가 좀 필요하다. 왜? 가족들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 자, 그런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자, 창업 준비 시점에서는, 자, 좀 봉사한다는 마음, 직원들도 데리고, 또 그 다음에 먹는 장사이기 때문에 조금, 고객에 대한 배려,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 또 소비자 입장에서 또 음식이라는 것은 또 살펴봐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좀 틈새 업종을 개척해 보야 된다는 거. 자, 오늘날 같은 경우는 계속 음식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경쟁이 또 치열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접근하기도 쉬운데 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또 달라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열한 경쟁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들, 기본적인 조건들도 잘 갖추어져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정보화 시대인 만큼 컴퓨터나 아니면 핸드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주변에서 또 한 50% 이상 의구심을 가지면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너무 무리하게 자기의 의견이 무조건적으로 된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된다라고 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창업은 현실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충분한 좀 경험을 가지면 좋겠다. 자기가 뭘 한다? 만약에 중국집을 하고 싶다면은 중국집에 가서 뭘 한다?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체험도 해보고 자 그렇게 해서 창업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고 그냥 그때서 보는 거. 저걸 하니까 되더라 해서 남들 하니까 같이 따라가는 거. 그 다음에 너무 충만한 자신감 이런 것들은 좀 배제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났을 때,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났을 때, 뭘 하냐면은, 이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때, 이런 마음가짐, 자, 그 다음에 자기 상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자금 마련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어디 간다? 자, 정보를 입수해야 되겠죠. 자, 신문이나 방송, 잡지 등을 통해서, 자, 창업 강좌라든지 인터넷의 검색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전문가와 함께 컨설팅을 받는다든지 이걸 통해서 적합한 아이템을 체크를 해봅니다. 자,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뭐 큰 흐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흐름도 반드시 익혀보시고요.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크게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인층들이 증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카페 종류. 카페 종류가 오늘날 한 몇만 개 되죠. 우리나라에만 한 7만 한 5천 개 정도 됩니다. 굉장히 경쟁이 심한 편이죠. 그만큼 쉽다는 얘기지만은 또 인기가 있다는 의미도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또 카페지만은 커피하고 음료뿐만 아니라 뭐 브런치 형태 그런 것들이 이제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밥 같은 경우도 좀 더 뭐 퓨전적으로 많이 흘러간다는 거. 한식 같은 경우도 자 그런 트렌드를 알고요. 자, 아이템을 가지고 자 적합한 아이템이 도입기인지 아니면 후반부인지 성장기인지 자 이런 자기하고 적성도 맞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성장 사이클이 있는데 지금 위치가 어디쯤인가 이런 거. 자, 우리나라는 너무나 뭐가 많다. 분위기를 많이 탄다는 거. 그래서 어떤 현상이 많아요? 자, 대형으로 막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봉준호 감독. 예. 뭐 대형 카스테라 해가지고 뭐 또 금세 또 사라지고요. 자, 그런 문제들 또 굉장히 많지요.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한 번쯤 아이템을 찾았으면 후보 아이템을 한 두세 개 정도 선점을 합니다. 정해 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현장을 한번 꼭 비교를 해봅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 땅에다가 아니면 이 건물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맞는 메뉴가 들어갈 건지 아니면 메뉴에 따라서 어디에 입점하면 좋을지를 찾는 그런 형태 현장을 다니면서 직접 확인을 하는 게 좋고요. 자, 그런 다음에 사업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자, 우리가 이 과정에서 다 마칠 때 여러분들은 사업 계획서를 하나쯤은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 자, 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지 뭐 그런 것들은 나중에 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이 사업 개설을 가지고 전문가나 아니면 경험자와 함께 한번 타당성을 검토하고요. 자, 그러면서 이 타당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안전한지, 요즘 같은 경우 돈에 대한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외식업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지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두 번째 발전성이 있는지, 자, 그런 다음에 적합한지, 자, 아시겠죠? 그런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좀 파악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타당성을 검토하고 나면 사업성, 과연 이게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자, 수익성에 대해서도 한 번쯤 예상 수익을 한 번쯤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자, 아시겠죠? 자, 될 수 있으면 뭐 적어도 한 뭐 3년까지 바라보면 좋고요. 그래 정 안 되면 1년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1년 정도 같으면 어떤 회사 1년 동안의 매출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 자, 계절을 타는 메뉴인지, 그 다음에 우리 주위 상권에 성장세가 있을 만한 일이 있는 건지, 자, 주위에 뭐 공사를 해서 대형 쇼핑몰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그러한 호재가 있는지, 아니면 혹시 악재는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참 어떻게 본다면 뭐 그런 운명 비슷한 것도, 운이라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살펴봤을 때 이 사람은 하는 것마다 좀 안 되는 분도 좀 계셔요. 뭐 그 사람만의 문제도 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지향하는 바가 좀 안 맞는, 자,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선택할 때 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준비가 안 되었을 때. 자, 그 다음에 사업장을 탐색합니다. 자, 투자 금액 및 주거지와의 거리 같은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될 수 있으면 너무 가깝지도 않고 먼 정도의 어느 정도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그 사업장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휴식할 때는 또 휴식을 하고, 사업할 때는 사업하고, 좀 그런 분리를 통한 휴식을 통한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오래 갈 수가 있지, 거기에 올인을 하더라도 조금 먼 발치에서도 한번 보고 다른 것도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음식도 개발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떤 현상, 자기가 지쳐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자,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메뉴를 선정합니다. 자, 메뉴를 선정할 때는 주 메뉴, 부메뉴, 자, 이런 메뉴에 대해서 무엇을 주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떤 걸 사이드로 할 것이냐, 그러면서 어떻게 주위 인근의 메뉴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만든 것에 대해서 주위 인근 사람이나 아니면 그 동네 사람이나 이런 데서 이제 프리로 한 번쯤 맛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 메뉴에 대한 적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시장 조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포를 꾸미는데, 자, 메뉴 계획에 따라서 주방 설비를 시공한다든지, 그 다음에 집기, 동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인테리어나 업무를 이제 계획하고 판촉 계획도 세우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레이아웃 같은 경우도 중요하죠. 자, 오늘날에는 거의 좌식, 이제 테이블로 많이 앉습니다만은, 과거 같은 경우 이제 뭐 앉아서 먹는 좌석 문화 같은 거, 자, 만약에 그렇게 어떤 식으로 이제 선점할 건지, 그랬을 때 동선의 움직임이 어디가 편리한지, 자, 오랜 일을 하다 보면 같은 동작이라도 오랜 시간 하다 보면 직업병이라든지 이런 게 디스크라든지 손목 관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식재료 구매에 대해서 시장 조사를 통해서 구매처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뭐 그냥 오늘날에는 뭐 좀 좋은 세상입니다만은, 그래도
뭐 이런 구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음 수업 시간에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픈 전에 자 최종적으로 맛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인허가라든지 또 뭐 직원 구하는 거 그리고 본인의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요. 자, 그다음에 창업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좀 어떻게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자 오픈 후에 재점검해서 어떻게 한다 피드백이 나오면 그 부분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수정 보완해서 운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운영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자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 전체적으로 머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평상시에 해야 될 거 한번 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업 준비를 자 해야 되는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에 자 평상시에 자기가 관심을 좀 두어야 됩니다. 자, 안목을 항상 좀 기를 수 있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먹으러 가는 외식 업체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상상을 가서 점검을 해보면서 각종 동선이라든지 고객들이 하는 서비스라든지 음식에 대한 품질이라든지 서비스가 자 어떤 부분이 잘하고 있고 강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자 그런 것들을 자기 창업 노트에다가 기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입지에 맞는 업종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이 입지는 진짜 대박이다. 여기는 이 입지가 들어와서 너무나 잘하고 있다. 자, 이런 것들. 자, 예를 들자면은 뭐가 있을까요? 아주 서로 윈윈하는 그러한 관계들. 야외에 식당이 있어요. 어떤 식당, 찜집 같은 경우. 자, 한적한 데 있는데 그 옆에 또 뭐가 있다? 커피숍이 있다. 그런데 이 커피숍에는 어떤 거 야외 커피숍 형태로 또 그 다음에 볼거리와 실거리가 있는 자, 그러한 형태. 야외에서 옛날 가수원을 가지고 뭘 한다? 커피숍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야외 나무 밑에서 먹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비 올 경우에는 안에서 먹을 수도 있는 자, 그 다음에 그거와 분리된 공간에서 찜을 하는데 반찬도 찜 같은 경우는 크게 많지 않아요. 아구찜, 전복찜 뭐 이런 형태. 자, 아주 푸짐한 형태 하나에다가 옆에 사이드 메뉴 한 서너 가지. 자, 이런 형태. 자, 그러면 가족이나 아니면 연인이나 2, 3인용으로 해서 자, 그렇게 접할 수 있는 야외지만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자, 그런 형태가 또 있고요. 자, 1등만이 살아남는 것은 아니다. 자, 2위 전략. 자, 좀 비겁하지만 2위 전략. 보고 뺏기고 하면서 또 창조를 하는 그러한 뭐 프랜차이즈도 있죠. 그죠? 자,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거. L사 같이 아시겠죠?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창업자에는 수익보다는 매출에 신경 쓰라. 자, 수익은 뭐예요? 자, 이익이 얼마나 남느냐 이런 부분인데 자, 초부터 수익과 관련해서 인식이 안 좋아진다면 자, 이거 팔면 얼마나 남다, 이거 팔면 얼마나 남다 이런 마음 가지지 말고 좀 베푼다는 마음으로 좀 해야 됩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에 자, 뭐 커피점을 하더라도 뭐 오픈 초기 같은 경우에 뭐 1+1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마케팅 차원에서 어떻게 뭐 아예 뭐 선착순 몇 명 공짜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면서 알릴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창업 준비를 하면서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뭐 거대한 플랜카드로 창업 준비 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사람들에게 어필을 해놓으면 추후에 도움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기관리와 점포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자, 자기관리라는 부분은 자기가
건강과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오래 지속되려면은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생활과 너무 올인해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는 날 없이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인원이 되고 여가가 된다면은 교대로 하면 좋습니다. 됩니다만은 자 자기의 건강에 무리가 가버리면 끝까지 못 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점포 관리도, 자, 어떤 부분들, 뭐, 클린, 자, 청소 관리부터 시작해서, 자, 아주 기본이 되는 거죠. 자, 요즘 같은 경우 청결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서비스 관리. 자, 그 다음에 품질 관리. 제일 중요한 거는 품질 관리가 되겠죠. 그죠? 자, 재료가,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재료가 묵혀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재료 상태가 안 좋은 걸 가지고 조리를 하다 보니까 오늘 갔을 때 맛 다르고 어제 갔을 때 맛 다르고 이런 식으로 품질에 대한 퀄리티가 계속 유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 예,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관광지 같은 경우에 살펴봤을 때 떠내기 손님들이 많다 보니까 반짝하면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러면 사람들 생각이 뭐 반짝하고 말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은 오래 못 간다는 거. 요즘 같은 경우 특히나 우준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투자비를 줄여야 한다. 자, 투자비 관련해서 외식 같은 경우에 막말로 하자면 참 한도 끝도 없어요. 요즘 같은 시절에는. 그러니까 적정한 선에서 조금 관리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투자비를 좀 잘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사전에 외식업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뭐 체험을 하고 또 아르바이트라든지 아니면 좀 간접 경험, 자기가 사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경영을 해보는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글로벌 기업에서 이제 일을 할 때 진짜 막말로 사장이다 생각하고 업무를 했는데 자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자 내가 사장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해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각종 아이템에 대해서 기록하고 적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평가. 내가 회사라면은, 내가 알바라면, 알바 위에 이제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주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뭐, 같이 일하는 뭐 위에 점장이나 부점장이나 아니면 매니저나 이런 분들하고 생활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저는 장단점들에 대해서 쭉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이 강점이 있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약점이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쭉 파악도 했었고요. 또 그 다음에 가르쳐 주기 전에 업무를 가르쳐 주기 전에 남아서 이제 도와주면서 그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 자, 그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기의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충분한 사전 지식들을 습득을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지나친 기대와 환상은 건물이라는 거.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우리가 하면 다른 사람이 하면 아주 쉬워 보여요. 그런데 자기가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반드시 알아두고요. 자, 적어도 한 3, 4개월간은 오픈하고 난 다음에 생계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유 자금을 좀 가지고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해야 된다. 왜? 그만큼 사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오픈을 하고 난 다음에 알려져야 되는 시간도 있고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지켜보는 단계가 있다는 것. 자, 그런 부분들이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를 살펴봤을 때 제가 이제 아는 지인들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 지인들이 오픈을 하잖아요. 오픈했을 때 이제 가서 살펴봤을 때 참 좀 문제가 많은 것들이 많아요. 일단 제일 처음에 첫 문제 자체가 뭐냐면은
품질 문제. 자, 그 사람이 참 다른 거 하다가 좀 그걸 했는데 왕갈비탕 집을 열었어요. 근데 이 갈비가 너무 질긴 거예요. 너무 질기고 이제 다른 데하고 다른 데보다 맛도 떨어져요. 자, 그러니까 이거 참 좀 그가지만 판단이 딱 바로 쓰는 거예요. 이거 오래 못 가겠다. 이런 생각. 자, 그런 부분들 하나. 또 그 다음에 또 한 집에 갔는데, 이제 곰탕집이에요. 곰탕집 갔는데, 곰탕을 어떻게 끓이냐면은, 수돗물로 끓였구나. 이 느낌. 자, 수돗물에서 나는 향기 있잖아요. 그런 게 딱 바로 느껴지는 거예요. 자, 수돗물로 하더라도 어떻게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정수기 물을 쓰면 더 좋고요. 곰탕 끓이더라도 수돗물은 이제 대용으로 끓이니까 그냥 막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수돗물도 받아서 하루 정도 날려 보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끓이고 조리하는데 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냄새도 나고 문제가 생기겠구나 딱 봤는데 예상대로 오래 못 가고 자 이런 잔잔한 문제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후 뵙겠습니다.